정부는 왜 존재하냐? 정부는 왜 존재할까요? 너무 철학적인 질문인가요? 이렇게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을 거면 정부는 대체 왜 존재하냐? 이상한 질문입니까? 우리 상식에서 좀 벗어난 건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비상식적인 이 질문이 너무 비상식적이라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잘 안 떠오르는 이 괴상한 질문이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을 거면 정부는 대체 왜 존재하냐. 이게 누군가에게는 상식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걸 상식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판에서조차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런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가 있었습니다. 요즘 민주당은 이재명의 방탄조끼이자 이재명의 망상을 실현하는 조폭 집단 같은 걸로 변모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이재명이 계속 그리고 오로지 주장하는 것이 추경을 해서 돈을 뿌리자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현찰을 뿌리자. 그 명분이라고 갖다 대는 게 난방비 폭탄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지들이 표장사 하려고 만들어낸 키워드 난방비 폭탄. 설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이 퇴임 전에 올리기로 이미 정해놨던 바로 그 난방비 폭탄. 민주당의 서영교가 그 대정부 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사과를 요구합니다. 난방비가 폭등했으니까 국무총리로서 사과를 하라고요. 한덕수가 푸틴입니까? 가스비가 오른 걸 한덕수가 사과를 하게? 인상은 지들이 결정해 놓고서 왜 여기서 깨깨거려요? 내가 똥을 쌌는데 냄새가 너무 심하네. 그러니까 네가 사과하세요. 이게 뭔 소리예요? 어쨌든 서영교가 평소에 상식적이기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여튼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민께 참아주십사 할 것은 참아달라 말해야 한다.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 부담만 줄여서는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 그냥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적이고 이성적인 얘기라서 엄청 획기적인 말을 했다고 칭찬할 만한 말도 아니고, 그리고 그 누구도 여기에 반박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냥 정말로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서영교는 그 상식에 반박을 해요. 그렇다면 정부는 왜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서영교의 말은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 부담만 줄이는 국가 운영, 이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총리가 다시 말을 합니다. 퍼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지출을 퍼퓰리즘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얻어서 국민에게 인기를 얻는 정책을 하면 안 된다. 또 상식적인 말이죠. 여기에 서영교가 뭐라고 답을 하느냐? 에너지 지원이 퍼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식의 답변이라면 전 국민에게 무상급식을 하자. 안 된다. 그건 퍼퓰리즘이다. 지금 국민 밥을 먹이는 게 퍼퓰리즘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집을 나눠주자. 안 된다. 그건 퍼퓰리즘이다. 지금 국민 주거 문제가 퍼퓰리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씹으려도 됩니다. 그냥 들어줄 가치가 없는 존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좌파들은 이 대사를 가지고 무슨 일침이라면서 막 빨고 있던데, 일침이 아니라 그냥 비논리적인 똥 같은 소리일 뿐이에요. 개소리를 결연하게 한다고 해서 개소리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서영교가 아니고 서영교 같은 사람한테 딱히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도 잘 모르겠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저 질문에서 보이는 좌파 특유의 왜곡되고 뒤틀린 정부관이에요. 빚을 내서라도 돈을 뿌리지 않을 거면 정부는 대체 왜 존재하느냐? 이재명은 자기 정치 인생을 오직 돈 뿌리는 걸로 만들어 왔습니다. 성남시장 때부터 인기몰이를 하던 건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 청년배당 같은 무상 시리즈, 돈 뿌리는 정책들이었어요. 전국에서 제일 부자라는 도시의 예산으로 돈을 뿌리면서 일 잘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경기지사가 되고부터는 더 심했어요. 이미 재미를 잔뜩 본 전략을 버릴 이유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 미친 듯이 돈을 뿌리던 그거 말고는 다른 아무런 전략이 없던 문재인네 패거리와도 부딪힐 정도로 이재명은 무리하게 돈을 뿌려왔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선별해서 뿌리겠다는 문재인 측에 맞서서 앞장서서 재난기본소득이랍시고 전 경기도민에게 인당 10만 원씩을 뿌려버렸고, 여기에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제가 영상도 찍었습니다만, 그 후로도 긴급 재정명령으로 인당 100만 원씩 뿌려라,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인당 30만 원씩 뿌려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돈을 뿌려라. 끝도 없었어요.
대선 욕심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그 짓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진해 당과 진해 정부에서도 말리는데도 경기도는 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그냥 발표를 해버립니다. 정세균까지 나서서 그렇게 돈 푸는 건 불공정하다고 반대했는데도 이재명은 그냥 밀어붙였어요. 2021년 여름에도 이재명은 문재인 정부가 하위 88%에게 지원금을 뿌리겠다고 하자 진짜 두 놈들이 돈 뿌리는 걸로 개판을 쳤습니다. 그죠? 이재명은 왜 12%는 빼냐면서 경기도는 상위 12%까지 포함해서 100% 전 도민에게 25만 원씩 뿌린다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결국 88%는 문재인 정부가, 나머지 12%는 경기도 예산이 되는 괴상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경기도 예산이 5,746억 원이에요. 역시 이번에도 머저리들은 이재명이 일은 잘한다면서 칭송했고요. 그 과정이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만든 겁니다. 뭐 이 정도면 할 만한 짓이죠. 지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심지어 소고기도 예산으로 사쳐 먹으면서 남의 돈으로 생색내고 남의 돈으로 지 덕을 쌓아서 일 잘하는 사람, 돈 잘 뿌리는 사람으로 이미지를 쌓고 그걸로 지능 낮은 사람들을 꼬드겨서 대선 후보로 등극하는 쾌거를 이룬 겁니다. 성남, 경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능했던 것뿐인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 돈을 이제 전국에 뿌려주실 거라고 믿는 그런 머저리들도 안타깝게도 똑같은 한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도 그 꽃놀이패를 여전히 휘두르는 중인 겁니다. 30조 추경해서 뿌리자, 7조 5천억 추경해서 뿌리자.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전략도 없어요. 그냥 돈을 뿌리자는 것뿐이에요. 난방비가 안 올랐으면 그 얘기를 안 했을까요? 천만에요. 기본소득을 뿌리자고 몇 년째 주장하는 인간에게 가스비는 그냥 핑계일 뿐입니다. 그 돈 어디서 오냐? 정부에 지금 그럴 돈이 있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냥 정유사의 세금 폭탄 먹이면 돈 생기잖아. 반도체 회사 세금 안 깎아주면 돈 생기잖아. 이재명의 사고 수준이 이래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재미 좋은 전략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돈 준다고 질러버리고 나서 정부가 안 된다고 하면 정부는 민생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난만 하면 됩니다. 서영교 마냥 그냥 왜 국민을 신경 쓰지 않냐고 억지만 부리면 돼요. 그럴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게 이제는 정치권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시장 자리, 지사 자리 하나씩 주워 먹은 아름다운 새끼들이 이런 꽃놀이패를 놓칠 리가 없죠. 너도 나도 돈을 뿌리겠다고 공약하는 게 유행이 됐어요. 돈만 뿌리겠다고 하면 일을 잘한다고 하니까요. 재정 자립도 같은 거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돈을 뿌린다고 약속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번 난방비 지원금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선언한 게 어디냐? 파주시예요. 파주시장은 민주당 소속인데 이번에 지자체 중에 가장 먼저 세대당 20만 원을 뿌리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재명은 파주시장을 불러서 칭찬을 하면서 파주시도 국민을 도우려고 애쓰는데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가 없어서 안 한다고 정부를 깠어요. 제가 위에서 말한 그 논리 그대로죠. 참고로 파주시의 재정 자립도는 고작 28%밖에 안 되고 파주시는 이 난방비 20만 원씩을 나눠줄 예산이 없을 뿐더러 그걸 나눠줄 수 있는 조례도 없습니다. 그냥 돈을 뿌리겠다고 질러버린 거예요. 제일 먼저 돈을 뿌리는 지자체장이 되려고, 제2의 이재명이 되려고. 이게 바로 이재명이 만든 우리 정치의 트렌드고 참담한 우리 정치의 수준입니다. 참 이상하죠. 정부가 돈을 뿌린다. 그 돈은 어디에서 옵니까? 정치인이 지 돈을 뿌리는 건가요? 지 분당 집을 팔아서 보탰습니까? 지가 한우를 안 처먹고 그 돈을 남의 난방비로 내놨습니까? 예산에서 다른 데 쓸 돈을 빼온다? 그건 더 이상하죠. 빼올 돈이 있다는 건 원래 안 써도 되는 곳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엔 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국민 돈이 장난인가요? 안 써도 되는 돈을 왜 걷습니까? 정부가 왜 있는 거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것들 그리고 국민의 상당수는 그 질문에 올바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정부에는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에는 돈이 없어요. 정부는 돈을 가지지 못했고 돈을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정부가 만든 돈이 아니고 정부가 베푸는 돈도 아니에요. 이재명은 이 일을 잘해서 정부 돈을 막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못해서 정부 돈을 안 뿌리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나라라는 이름의 장터의 룰을 관리하는 장터 관리자예요. 룰을 유지하고 그게 지켜지는지 감시한다. 그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 이상을 할 수도 없고 하려고 들어서도 안 됩니다. 정부는 직접 물건을 만들지도 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의 가격을 결정할 권한도 없습니다. 정부가 뭔가를 하려고 들면 반드시 비효율이 발생하고 반드시 실패해요. 증거가 뭐냐? 인류의 역사입니다. 국제 가스비가 오르면 정부는 가스비의 변동에 따르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변동 과정에서 시장 구성원 간의 이익 추구를 위한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지 감시합니다. 그게 정부가 하는 일이고 그게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고 그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가스비가 오르면 현금을 뿌린다. 이건 정부가 할 일도 아니고 정부의 존재 이유도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는 인간들에게는 처음 그 질문을 다시 던져야 돼요. 정부가 무슨 돈으로? 아무런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정부라는 조직이 무슨 돈으로 국민들에게 난방비를 뿌리나? 경우에 따라서 취약 계층에게 가스 요금을 깎아주는 거야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무슨 명분과 무슨 논리로 정부가 감히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준다 만다를 결정합니까? 정부 주재에. 왜 정부 주재라고 표현하느냐? 자기 돈이라는 게 없으면서 남의 돈으로 선심을 쓰려고 들면 주재 넘은 짓이니까요. 심지어 내 돈으로 나한테 선심을 쓰겠다고 나서는 건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짓이죠. 정부가 뭔가 해줘야 된다는 그 망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금은 적게 낼수록 좋아요. 정부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정부가 많이 걷어서 많이 나눠주겠다는 건 우선 그냥 듣기에도 개소리일 뿐더러 현실과도 맞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뭘 준다고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멍청이들이 있어요. 정부가 이러라고 있는 거지. 아니요, 틀렸습니다. 정부가 뭔가를 준다는 건 착각이에요. 정부가 무슨 돈으로 그걸 하는데? 정부에게 돈을 타쓰려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자 가장 썩어빠진 거지 근성이에요. 왜? 나는 세금을 더 내기 싫거든. 여러분도 다 세금을 더 내기 싫거든. 세금을 더 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항상 뭐냐? 남이 더 내라. 내가 아닌 남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서 나에게 줘라. 반드시 결론이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도둑놈, 거지근성 아닌가요? 내가 세금을 더 내고 보조금으로 돌려받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보 멍청이인 거죠. 누가 내 돈을 뺏어서 다른 사람을 주는 게 싫으면 나도 남의 돈을 뺏어서 나에게 주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게 사회라는 것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 전제예요. 내가 당하기 싫은 거 남에게도 하지 마라. 게다가 그 돈을 뺏어서 나눠주는 작업을 정부에게 맡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반드시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조직인 정부에 그걸 맡긴다. 이재명에게 부동산 개발을 맡기고 윤미향에게 할머니를 맡겨놓고는 그게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게 저 머리 끼세 아닌가요? 정부는 우리에게 돈을 대주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돈을 가져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걸 반드시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곳이에요. 저는 지금 정부라는 것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뿌리지 않으려면 정부는 왜 존재해야 하느냐. 이 개멍청한 헛소리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이재명 같은 인간이 계속 내 돈으로 자기 덕을 쌓으려고 하는 꼴을 평생 보고 살아야만 해요. 내 돈은 내가 쓸 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의롭습니다. 이것은 부자에게나 서민에게나 소득 1분위에게나 5분위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부가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준다는 아이디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라고 세금 낸 것 아니냐?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부에서 돈을 타쓰려고 세금을 낸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는 상황, 그게 가장 정의롭고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정부가 나에게 10,000원을 주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30,000원, 50,000원, 100,000원을 가져가야 하니까요. 나는 돈이 없는데 부자에게서 좀 걷어서 날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부자에게서 돈을 받아서 난방비 좀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앞에 거지 근성 부분으로 돌아가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